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좀 힘있게 시작할까요? 네, 이 수사권 폐지 과연 당론으로? 네, 민주당 의총 상황이군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과연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안을 결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관건이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경론이 오가고 있을 텐데요. 의원총회 주요 발언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맞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경론인데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강경론입니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그럼 4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거든요. 정권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동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위원장은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강행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만 지금 민생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이 검수완박 질서 있는 철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개혁 하긴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가면서 좀 국민들의 이 어떤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내부 의원들은 좀 이게 강행 처리가 다수론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견,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전에 정책위 의장도 처리는 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해서. 네, 사실은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 엊그제만 해도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다라고 이제 질타했지만 사실 조금 물러나서 하긴 해야 한다면 여야가 합의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자 또 이런 뉘앙스 얘기를 오늘 꺼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게 당론 채택까지 되면서 4월에 밀어붙이게 될지 아니면 완급을 조절하게 될지 매우 중요한 분수령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시각에도 의총 진행 중입니다. 사사건건 시간에 혹시 결론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검토를 해서 사실은 4월 15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선거구 획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영국 정의당 이제 대표도 강력하게 의사피력을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 모두 모이시오. 해서 이거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문제가 또 여야가 격돌하게 되면 꼭 풀어야 할 문제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이견이 없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예, 앙금 풀고 취임 초청. 네.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만났습니다. 이제 오후 2시 민주당 의총도 시작됐지만 같은 시간에 대구 달성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드디어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을 한 건데요. 어제 안동에 이제 내려갔고 1박 2일 보내고 오늘 대구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만났는데 궁금한 게 한 3가지쯤 됩니다. 구원을 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 초청하면 올 것인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밝힌 것을 보면 일단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피력했고 건강 문제를 많이 이제 걱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초청, 이 취임식에 정중하게 초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네. 오늘 배석자가 있었어요. 이게 윤 당선인 쪽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쪽은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앙금을 풀고 취임식에 참석할 거냐? 네.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은 가급적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네, 확실히 참석한다는 아니고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의 답변이에요. 그럼 사실은 건강 변수 외에는 이 취임식에 불참할 다른 일정은 아직은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또 6일 지방선거 유세 기간이거든요. 이런 대목들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윤, 바이든 만나는. 정상회담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군요. 예, 조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고요. 지금 박진 단장을 이제 위시로 해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친서도 전달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미 당국이 한미 간의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다음 달 24일경에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쿼드 정상회의를 갔다가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인가. 이때 이제 이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이때 이제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가 또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쿼드 정상회의 직후에요. 네. 관련 논의가 또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쿼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든가 또 이제 어찌 보면 뭐 미국이 협조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 한반도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이고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기 요청을 했는데 네. 살상용은 못 보낸다 한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역시 핵심은 북핵 대응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항공모함이 우리 공해상에 들어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 네. 이번 주가 한반도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예, 수백만 원 사용 의심. 김혜경 씨 얼굴이 나와 있네요. 네, 바로 어제 드디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숫자가 명확하진 않아요. 00건에 한해서 지금 0000 1,000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수십 차례 수백만 원 정도의 카드가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보인 건데 오늘 보도를 보면 약 70에서 80건 정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사용된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핵심 인물은 이제 별정직 5급 배모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청에서 법인카드를 불출받아서 결국은 김혜경 씨의 뭐 식사 용도라든가 혹은 이제 뭐 그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통상 점심시간대에 한 80%, 오후 업무 시간대 한 5%, 그러니까 업무 외 시간에 한 15%가 사용됐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이 식사를 배달한 것들이 많고 또는 이게 4인 이상 모임 제한이었던 기간입니다. 이게 네. 2년여에 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쪼개기 사용한 정황 그리고 이제 일전에 경찰도 밝혔습니다만 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사후에 법인카드로 교체해서 대납을 한 그런 경우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꼼꼼했습니다.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경찰은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경기도청의 자체 감사 결과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아마 경찰의 이 수사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경찰의 수사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법적 조치로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기소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코로나19인데요. 오미크론 사망자도 감소. 사망자도 감소세로 돌아섰군요. 네, 17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00명대 내외를 육박하면서 그래도 많네요. 170명. 그래도 많습니다. 네.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늘은 이제 20만 명을 넘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간 추이를 보면 정점을 지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관측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사망자도 이제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는데 낮아지면서 조금은 이게 감소 추이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이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의 90%가 넘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전체 규모를 보면 60대가 200명이 넘고 네. 70대는 400명이 넘고요. 그렇습니다. 80대는 1,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네,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와서 조만간 이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확진이 많이 되는 것이 결국은 1차, 2차, 3차 접종의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럼 최소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강하게 이제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하나 출현해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 이 BA1 그리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 BA2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변이라고 하는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다 보니까 네. 이 XL 변이라고 하는데 이 국내에서 지금 한 건이 확인됐어요. 근데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역학조사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인데
지금까지 그 위험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보가 충분치 않은 그렇습니다. 거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기 때문에 변입니다. 크게 뭐 위험성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섞인 전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